Hello everyone, 돈어프입니다. 오늘은 Q&A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Q&A 주제는 바로 저의 직업인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사실 제 유튜브 컨텐츠가 필라테스가 주된 컨텐츠가 아니다 보니까 제 직업을 밝힐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저의 SNS나 아니면 커뮤니티 사이트에 저한테 쪽지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필라테스 직업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신데, 이제 제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며 조금 더 쉽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하게 되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필라테스 강사에 대한 내용은 전부 저의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영상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필라테스 이 강사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제 어떤 점이 궁금해 할까, 어떤 점을 말씀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고민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생각이 안 나면 보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선 제가 필라테스 강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는 강사 생활을 하려고 필라테스를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척추 측만증을 갖고 있는데, 측만증이 조금 많이 심하게 갖고 있어서 도수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저는 사실 운동을 되게 싫어해요. 강사가 운동을 싫어한다니까 조금 아이러니하죠. 근데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추천을 해주셨을 때 사실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아디다스 우먼스 클럽에서 필라테스를 원데이로 체험해보게 되었고요. 한번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되게 재밌기도 하고 저랑 되게 잘 맞는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라테스를 운동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도수 치료를 받고 있는데, 물리치료사 쌤께서 박쌤 보고 계신가요? 물리치료사 쌤께서 이제 필라테스 자격증을 또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측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측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낫지는 않아요. 이게 더 심해지지 않게 유지를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 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은 이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려는 목적으로 필라테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요.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우연치 않게 우연의 계기로 강사로 일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강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필라테스 직업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면,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장점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시간 활용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필라테스는 운동으로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전, 오후, 주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강사 생활을 할 때도 오전에 일을 하시고 오후에 일을 하시고 또 주말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원하시는 타임이나 원하시는 요일을 선택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투잡으로 뛰시는 분들도 진짜 많이 계세요. 그래서 본 직업은 갖고 계시면서 약간 주 2회, 3회 정도 투잡 정도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필라테스 강사를 하실 때 어려움은 적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꼭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하려면 전 직장을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으셔도 돼요. 이런 점이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타 직업군에 비해서는 시간 대비 페이가 조금은, 그래도 조금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필라테스 강사는 돈을 되게 잘 번다, 쉽게 번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건 제가 이따가 오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찌됐든 타 직업군에 비해서는 시간 대비 조금은, 아주 조금은 페이가 높은 편이에요. 이런 점이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을 말씀드리면, 가장 큰 단점은 프리랜서라는 거예요.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저는 사실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프리랜서라는 직업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다 4대 보험이 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일을 했기 때문에 프리랜서를 직접 제가 경험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왜 단점이냐면,
4대 보험을 해주는 센터도 정말 있기는 한데 소수의 센터들만 4대 보험을 적용해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센터는 4대 보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프리랜서라는 직업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업이기도 하고 이게 안정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투잡으로 뛰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위험 요소가 덜하겠지만 그냥 필라테스 강사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위험 부담을 갖고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을 말씀드리면 이게 직업상 목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왜냐면 필라테스 강사는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동안 같이 운동을 하지 않아요. 회원님의 자세를 봐드려야 되고 50분 내내 말로다가 설명을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수업을 만약에 3시간 동안 한다라고 하면 3시간 내내 거의 말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수업을 하다가 제가 30초 정도 정적이 흐르게 되면 이거는 방송사고 나는 것처럼 수업에 대해 약간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쉴 틈 없이 계속 말을 해야 돼요. 회원님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드리고 동작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목 관리가 되게 중요한 직업이고요. 또 이게 서서 있기 때문에 장시간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에서 서 있는 직업이라서 이런 체력적인 면에서도 조금 관리가 많이 필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 관리랑 서서 일한다는 게 직업의 큰 단점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생각보다 개인 시간을 많이 투자해 주셔야 되세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필라테스 강사 같은 경우에는 죄송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필라테스 강사라는 직업은 운동을 할 때 있어서 회원님들을 가르쳐 드리는 직업이지 회원님들 자세를 봐드리는 직업이지 저희가 운동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해를 하시는 게 수업을 하면은 같이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계시는데 저희는 자세를 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운동을 시간을 투자해서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근무하시는 시간 이외에 외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셔서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조금은 몸매 관리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몸매 관리는 그냥 몸을 막 엄청 보여주기 식으로 관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필라테스 강사인데 운동 강사인데 정말 힘없이 근육도 하나도 없고 그냥 몸매 자체가 마르기만 한 체형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엄청 살이 가득 있는 그런 체형이면 이제 회원님들이 보시기에도 강사님은 운동을 안 하시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도 운동으로 몸매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시간을 또 투자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사 생활을 준비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디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지, 자격증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필라테스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 아니라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협회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협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디를 선택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이 있었거든요. 또 가격도 100만 원부터 1000만 원이 넘는 곳까지 가격대가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선 가장 이제 잘 알려진 공신력이 있는 자격증을 말씀드리면 스탓이라는 자격증이랑 밸런스드 바디라는 협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던이라는 협회가 조금은 알려져 있는 공신력이 있는 협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공신력이 있는 협회인 거고요. 다른 강사님이 봤을 때는 이 세 군데 말고 또 다른 군데가 더 유명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원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다른 강사님 얘기도 들어봤을 때 이 세 군데는 일단 믿고 자격증을 따셔도 괜찮을 것 같은 협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인 스탓이라는 이제 캐나다 국제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스탓이라는 자격증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맨 처음 자격증을 취득을 했을 때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타, 모더, 케어 이렇게 세 군데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스탓은 캐나다 자격증이고 모더는 호주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두 군데는 국제 자격증인데 케어는 국내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세 군데에 전부 다 상담을 받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스탓이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스탓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우선 저는 스탓 자격증만 취득했기 때문에 스탓을 기반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스탓 자격증을 선택하는 이제 센터를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른 협회를 선택하신다 하시더라도 참고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스탓은 스탓과 밸런스드 바디가 가장 가격대가 있는 협회예요. 이 두 군데는 가격이 1,000만 원이 넘고요. 비싸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싼 만큼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정말 타이트하게 내용이 되게 잘 짜여져 있고요.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고 제가 스탓을 취득한 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봤을 때도 스탓 협회를 나오신 분들 중에 스탓에서 자격증 딴 거를 조금 후회한다 하시는 분들은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탓 자격증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근데 다른 협회에 나왔다고 해서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고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다른 조금 저렴한 곳에서 취득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덜 알려진 곳에서 취득하신 강사님들이 다시 스탓이나 밸런스드 바디 이렇게 조금 가격대가 있고 그리고 공신력이 있다라고 알려진 협회에서 다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강사 생활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을 봤기 때문에 이러면 돈이 이중으로 들고 시간도 이중으로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왕 하실 거면 공부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시든 아니면 강사 생활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시든 그냥 한 번 하실 때 조금 제대로 된 곳에서 정말 이 돈 주고 했을 때 내가 여기 나와서 자격증 취득을 해서 일을 하면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센터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드리면 우선 수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동일해요. 왜냐면 메리듀 본사에 소속되어 있는 IT라고 하는 이제 저희 그러니까 해외 강사님이 오셔서 한국으로 직접 오셔서 수업을 진행해주고 있고요. 한국인 IT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한국인 IT 분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해외 외국 IT 분이 수업을 진행해주게 되시는데 이거는 어느 센터를 가든 동일한 내용의 동일한 강사님이 수업을 해주기 때문에 센터마다 수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해부학 내용이랑 그 다음에 통역 이 부분은 각 센터마다 보통은 지정되어 있는 해부학 선생님이랑 이제 통역 선생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부학을 설명하는 해부학 내용이나 해부학 교재 그리고 통역해 주시는 분에 따라서 통역 내용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역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센터 이제 상담 받으실 때 여쭤보시면 되시고요. 사실 어느 센터를 가든 정말 이제 경력도 좋으시고 이제 유명하신 이제 해부학 선생님이나 통역 선생님이 해주시기는 할 건데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잘 맞는 곳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이제 선택하실 때 고민하면 좋은 부분은 일단 첫 번째는 얼마나 관리를 잘 해주는가를 알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자격증을 이제 따려고 하실 때는 한 달, 뭐 두 달, 이렇게 기간이 되게 짧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기간이 되게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지칠 수도 있고 중간에 계속 가기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희 학원을 다닐 때도 학원에서 선생님이 얼마나 학생을 잘 잡아주냐에 따라서 학원에 대한 출석률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본교육이 끝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연습하시는 기간을 갖고 계셔야 되시는데 그거를 얼마나 잘 센터에서 관리해 주냐도 중요해요. 사실 본인 의지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센터에서 같이 관리를 해주면은 더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전 교육이나 사후 교육 그리고 거기 수업에서 지금 받고 있는 수강생분들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상담하실 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희 이제 기간이 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실 거예요. 집에서 거리가 막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걸리게 되시면은 자격증 같은 경우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9개월까지도 소요가 되실 텐데 그 기간 동안 거의 일주일에 적어도 3-4번은 왔다 갔다 하셔야 되세요. 그러면은 시간적 소모나 아니면 체력적 소모가 심해지실 텐데 이런 거 감안하셔서 센터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본교육이 끝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제 스타뿐만이 아니라 다른 협회를 나온 분들의 말을 들어봤을 때, 강사님들의 말을 들어봤을 때 연습 공간이 없는 그런 협회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연습 공간은 되게 조그만데 이거를 준비하시는 준비생분들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님들 그리고 또 다른 외부 분들 이렇게 다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적고 시간 자체가 적어서 개인적으로 다른 룸을 빌려서 연습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강사님들도 꽤 계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협회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면 적어도 100만 원, 많으면 1000만 원 넘게까지 투자를 하는데 또 돈을 들여서 이제 룸을 대여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회를 결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 연습 공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연습실 사용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거 참고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마다 비용이 조금씩은 상이해요. 호스팅 센터가 서울에만 11개에서 13개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센터마다 상이한 이유는 이렇게 연습실 그리고 해부학, 사전교육, 사후교육 이런 게 조금씩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센터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 1000만 원은 넘지만 이제 이 금액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래서 몇 군데 원하시는 곳을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본인한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 드시는 센터를 선택하셔서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초보 강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 센터 선택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강사 생활에 있어서 나눠서 말씀드리면 전임, 반전임, 파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전임이랑 반전임 같은 경우에는 그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그 수업 시간에만 가서 수업을 해주시고 돌아오시는 강사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임이랑 반전임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 플러스 수업페이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인센이라고 해가지고 커미션 들어가 있는 이렇게 세 가지로 급여가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파트 같은 경우에는 딱 수업페이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페이만 받고 파트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투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제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서 조금 신경 써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정말 자기 일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어느 정도 소속감을 이씨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조금은 안정적이게 페이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전임이랑 반전임은 기본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임이나 반전임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임이나 반전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전임은 보통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상주를 하게 되고요. 반전임 같은 경우에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제 센터에서 상주하게 되세요. 근데 전임과 반전임은 기본급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센터마다 조금 상이한데 센터 청소를 조금 같이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담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수업 준비를 함에 있어서 센터에서 조금 이렇게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센터에서 어떤 부분 준비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블로그 관리나 SNS 관리를 같이 해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도 센터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제 면접을 보시고 이제 잘 맞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미션 같은 경우에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보통은 상담하거나 아니면은 개인 회원님 같은 경우에 재등록하게 되면 커미션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커미션이 있으면 장점은 재등록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해서 그분이 결제를 하셨을 때 저한테 인센티브가 조금 들어와요. 대신 단점은 센터에서 이 인센티브, 커미션에 대한 압박을 살짝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재등록 안 하시니? 그리고 상담했을 때, 왜 저분은 상담하시고 등록을 안 하셨니? 어떤 이유인 것 같니? 이러면서 조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압박이라고 받으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애초에 커미션이 되어 있지 않은 센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초보 강사님들은 사실 오전 센터 구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이게 수업이 오전과 오후 그 다음에 주말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전 사실 야행성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후를 되게 선호를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을 하시고 짧게 끝나고 저녁 때 자기 생활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은 이제 공고가 나오면 예를 들면 10개의 이력서가 들어오면 오후는 1개의 이력서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10개의 이력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조금 더 뽑힐 확률이 높아서 처음 이제 하시는 초보 강사님들은 오전을 너무 선호하기보다는 이제 오후도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을 함에 있어서 대강이라고 이제 강사님이 수업을 하다가 어디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 그 시간에 대해서만 수업을 해주실 강사님을 구하는 게 대강 수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대강을 나가면서 센터장님이나 아니면 원장님이 봤을 때, 우리랑 되게 잘 맞을 것 같다. 우리랑 되게 스타일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우연치 않게 채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초보 강사님들은 센터를 구하실 때 대강을 나가시는 것도 되게 추천드릴게요. 처음에는 수업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지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대강 수업을 나가게 되면은 그게 수업을 해보시면서 경험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강 수업을 나가면서 수업을 조금 익숙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센터가 면접들을 보면서 센터를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필라테스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은 생각을 하고 필라테스 강사를 꿈꾸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생각해보면 좋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는 말을 잘하는가. 말을 잘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운동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보통 필라테스 강사를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필라테스 운동도 되게 잘 맞고 운동도 좋고 누구랑 대화하는 것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필라테스 강사를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필라테스 강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얼마나 잘 설명하냐, 동작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그리고 자세 체크를 얼마나 잘 해드리는지에 따라서 이제 조금 수업 퀄리티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리 있게 잘 해주셔야 되시고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적으신 분들이 수업을 하시기가 수월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운동은 잘 하시지만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시는 분들은 강사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말하는 거를 얼마나 잘 하는지, 말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필라테스 강사 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정말 다양한 회원님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하루에 적으면은
10명, 20명, 30명 이렇게 가까이 되는 회원님을 만나게 되시는데 이 회원님뿐만이 아니라 매번 회원님들이 또 바뀌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다니는 회원님들도 있지만 새로 등록해 주시는 회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거나 아니면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직업을 또 오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필라테스 강사라는 직업이 타 직업군에 비해서 시간당 페이가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유는 다른 분들은 이제 필라테스 강사가 조금 돈을 잘 번다라고 오해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필라테스 강사가 돈을 잘 버는 만큼 공부를 되게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강사님들이 강사를 취득하고 나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강사 생활을 하시면서 그대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매번 워크숍 다니시고 교육 다니시고 또 다른 자격증 준비하시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워크숍이나 교육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뭐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월급의 거의 3분의 1 정도 가량이 교육비로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을 안 들어 다니시는 강사님들도 계시겠죠. 근데 교육을 하면서 배워야지만 회원님들을 더 잘 가르쳐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강사 생활을 해보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찾아다니시게 되실 건데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사실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공부를 너무 싫어한다. 나는 자격증 따면 그냥 끝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직업을 선택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소 6개월 이상 필라테스를 배워보신 후에 그 다음에 필라테스를 배우면서 강사님들을 보시고 또 강사님들한테 여쭤도 보시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필라테스 강사를 시작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